관계대명사의 관계라는 단어를 초등학생이 알까? 야, 10시 넘었는데 무슨 공부야? 키 한 컷! 아, 아니야. 나 혼자 할 거야. 뭐야, 되게 멋있다. 운동선수 할 수 있잖아. 나 막 화가 될 수도 있잖아. 손흥민도 영어를 잘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KNS 입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서화신 선생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 수준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10개명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아요. 이 10가지를 좀 어머니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해라, 하지 말아라, 준비하셔라, 지표로 좀 삼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어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초등학생이 알아야 하는 10개명 1번. 해외에서 살았다고 해서 입시 영어에 강한 것은 아니다. 아, 이거는 진리죠. 우리 아이가 영유를 나왔다, 미국에서 3년 정도 살았다, 아,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런데 영어로 유창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 점수와는 상당히 다르다.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성실하고 꼼꼼하고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학습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2번,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들 얘기해보면 첫째를 보내봤는데 너무 수학에만 집중을 해서 수학에 발목이 잡혔다. 둘째, 셋째는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 하셔서 저희 초등 고학년 때부터 많이 보내주세요. 예전에는 5, 6학년 때부터 시작했다면 지금은 3, 4학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 문법이라든지 영어를 좀 접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수학이 일주일에 5번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내세요. 이게 요즘 흐름이 수학이 끊기는 대세예요? 거죠. 네, 저희 때는 다 영어학원만 갔거든요. 수학이 1번. 영어를 양을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아이에게 맞게 어느 정도 이 시간, 이 요일은 영어에 좀 쓰게끔. 그럼 몇 시간을 쓰면 좋을까요? 권장하는 양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주 2회, 두세 시간 정도는 영어에 할애를 해서 꾸준하게 접할 수 있게. 저는 노출하는 기간과 꾸준함이 진짜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왔다 갔다 할 때 넷플릭스 영어 자막 그거를 틀어놓으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제 친구는 마치 외국에서 한 20년 살다 온 사람처럼 영어 표현이 툭툭 나와요. 봤더니 그냥 프렌즈 애청자였어요. 원어민식 표현들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좀 꾸준히 노출되는 방법도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은 이제 유창성이 반드시 점수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유창성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1번하고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영유를 나왔거나 발음이 좋거나 주변에서도 영어 너무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플루언트하게 보이는 것,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스피킹이 꼭 이제 점수는 아니다. 그쵸. 목적을 좀 제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에 적합한 아카데믹한 학습을 정리가 되어야 된다. 4번 넘어가 볼까요? 문법을 초등 고학년에는 시작을 해라. 아니 애들이 관계대명사의 관계라는 단어를 초등학생이 알까? 너무 이른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5학년, 4학년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하고 하냐면 중학교 가가지고 적응해야 되고 내신이 쏟아져 나오고 이런 시점에서 갑자기 20가지의 문법을 한꺼번에 2주 동안 공부해.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까? 쉬운 단계부터 언어 구사 능력에 맞춰서 조금씩 노출을 시작해라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뭔가요? 특히 상위권 같은 경우는 비판적 사고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기만 하느냐. 달달달달 외우는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막 다다다다 얘기하고 이렇게 흡수해 이게 아니라 예상도 해보면서 공감도 해가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좀 생각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비판적이다 하면은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그 아이의 언어로 다시 흡수해가지고 따져볼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쵸. 6번은 뭔가요? 독서. 이건 너무 중요해요. 네. 똑같은 영어를 가르친다고 봤을 때 독서를 많이 한 학생과 독서를 많이 안 한 학생에서 A와 B의 답을 고르는 부분에서 좀 달라져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언어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국적으로 사고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돼야 되는데 독서량이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을 위한 10개명이 아니라 인생 10개명이어도 이거는 전 1번에 넣어요. 천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공부를 딱히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꼭 책을 많이 읽어요. 만화책이어도 독서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독서 안 좋아해요. 그럼 책 많이 읽히는 방법.
엄마가 계속 책을 읽는 거예요. 뭐 하냐고 엄마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혼자 할 거야. 아니 근데 너는 아직 안 돼. 그래서 저기 가서 놀아. 저기 가서 컴퓨터나 해. 부모님들이 책 열심히 읽으시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희가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7번 넘어갈게요. 국어 능력이라는 게 독서량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어휘를 좀 유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좀 키워지는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접해본 학생들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줄 읽는데 힘든 학생이 있고 세네 줄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추론 능력, 고민을 해보는 연습, 사회과학적인 단어, 좀 어렵다는 단어들을 계속 접하면서 배경 지식이 좀 쌓이면서 고난이도의 문제를 푸는데도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배경 지식. 지식의 영역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어 이해력이 높아진다. 어떨 때는 해설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문맥에서의 연관성을 캐치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고 비판적 사고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 9번부터는 네. 입시 쪽으로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8번은 구체적인 입시 로드맵을 짜라. 이거 좀 너무 이른 거 아닌가요? 진로도 못 정하고 뭐 아무것도 모를 텐데. 그쵸. 제가 뭐가 될지 모르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꿈이 뭔지를 세우면 좋겠죠.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효율적이더라고요. 그거를 정할 수 있는 시기인가 부모님이 정해주는 대로 갈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그 의대 아니면은 법대 가라 그러지 뭐. 꿈 2개밖에 없잖아요. 운동선수 할 수도 있잖아. 화가 될 수도 있잖아. 손흥민도 영어를 잘했다. 진짜요? 선수도 네. 두뇌 회전력이 좋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럼 9번도 좀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중학교 내신과 수능에 대한 것까지 미리 고민을 해보라는 건데요. 혼자 하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떤 흐름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많은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에 맞는 입시 로드맵을 맞춰줄 수 있는 학원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몇십 년 된 학원이고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봤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이 학생은 이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학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는 해줄 수가 있거든요. 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망의 10번인데요. 저희 학원만 봐도 모든 그 로드맵이 이렇게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실력이 여기에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팍 하고 올라가다가 탁 올라가는데 A 학원을 다니다가 B 학원으로 옮길 때 훅 떨어져요. 보이지 않는 손실 너무 크다는 거죠. 또 새로운 학원에 적응도 해야 그렇구나. 되고 B 학원에서 꾸준하게 간 학생들은 이 로드맵에 맞춰서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간단 말이죠. 단단해지는 거죠. 실력 향상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해야 드러날 수 있는 거니까 뭐 했다가 쉬고 무엇보다도 다른 모를 학원으로 거 옮겨가면은 앞에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실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많은 것 같고 초등학생들은 또 되게 예민하잖아요. 학원을 옮겨가면 그 반 분위기에 또 적응해야지 오들오들 떨고 초등학생들은 좀 안정감이 필요하지 않나. 좋습니다. 오늘 서하시 선생님의 10계명 들어봤는데요. 영어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부터 입시 그리고 학원 얘기까지 총체적으로 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오늘 6번 그 독서 관련된 게 좀 인상 깊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읽는 거.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꿀팁들 잘 오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